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강서 박미숙 센터장님 모시고 이 시간을 잡았습니다. 간단한 박미숙 센터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파낙도스 통합내센터 서울 강서센터장 박미숙입니다. 네, 오늘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들어왔는데 혹시 잘 버벅거리더라도 잘 좀 들어주십시오. 네, 네, 예, 저기 채팅창에 뭐 응원의 글도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진행은 박미숙 센터장님이 간단하게 이제 자기 소개해 주셨고 사례 말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거, 그다음에 사례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훈련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면이 저는 되게 쉽거든요. 근데 비대면이라게 얼굴도 못 보고 하니까 비대면이 사실 제일 어려운 자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혹시나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경상도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말투가 조금 이렇게 좀 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좀 빠를 수도 있고 그러면은 좀 말이 빠르다 싶으면은 어, 좀 천천히 해주세요라고 채팅창에 남겨주면 네, 제가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 공유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음, 혹시 제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어, 화면 공유된 게 잠깐만요. 화면 공유된 게 어디로 사라졌네? 음, 지금 화면 안 보이시죠? 혹시 화면 지금은 보이실까? 꺼졌고 아까는 보였어요. 나가졌죠?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화면 공유가 왜 안 되지? 잠깐만요. 잘 보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화면을 네, 조금 늘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예. 혹시 보이시나요? 음, 화면을 슬라이드 쇼로 지금 하려고 하니까 이게 슬라이드 쇼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려고 해가지고 잠깐만요. 저- 예, 됐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잘 보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목을 이사님께서 뭐 기적의 사례 뭐 이렇게 제목을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부끄럽지만 제가 기적이라는 단어를 그 제목을 달았어요. 기적의 사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음, 그 기적의 사례와 유로하면 우리가 기적이라는 말이 주로 어떨 때 많이 기적이라고 쓰시죠? 이제 사전적 의미를 따져보면, 뭐, 기적, 그래가지고 미라클 하면서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른 사전적 의미를 바라보면,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고도 하기도 하지만 또 뭐 신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해서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뭐 현상들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이제 사전적 의미로 나타나는데 이 뉴로 하모니에서 기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 사람 뭐 아이든 어른이든 뭐 누가 됐든 간 학생이든 저희들이 뉴로 하모니로 훈련을 시켜서 이 아이가 뭐 우리가 뭐 안전하게 뭔가를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여보세요? 엄마, 뭐 내일 3시에 약속 있다고?
내일 새 결혼식 가잖아. 잠깐, 아, 깜짝 어, 이제 한 사람이 와서 저희를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서 이 사람을 훈련을 시키면서 그게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또 4년, 5년도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개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개개인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아이들, 뭐 안 그러면 성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 나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우리 회원들이 오면은 어, 이게 언제까지 하면은 이게 완전하게 될 수 있나요라고 많이 물어보셔요. 그러면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360회 정도는 하세요라고 해요. 360회면 1년이에요. 하루도 안 빠지고 했을 때 1년 정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뭐 매일매일 1년 정도 시간 내면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주 3회나 뭐 주 2회나 이렇게 했을 때 2년씩, 2년 반, 이렇게 3년 정도 잡아야 된다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360회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어떻게 한다? 유지를 좀 하기 위해서 한 400회 정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 뭐, 안전하게 되나요? 그게 세상에 안전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100%는 없거든요. 그런데 400개 정도 하면은 다시금 내가 지금 힘들었던 이 상황에서 다시금 원래 상태로, 그러니까 이 힘들었던 상황으로는 돌아오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거는 맞고요. 그거는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뒤로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음, 제가 훈련을 했을 때, 네, 제가 임상 사례로서 제 사례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변화된 걸. 그걸 봤을 때는 어 이게 다시금 돌아가지 않고 항상성을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조금의 편차는 있겠죠. 우리가 가소성이 있으니까 나아가는 방향성이 있더라는 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차트를 넘어가면, 자, 우리가 뉴로 하모니 훈련의 최종 목표 가 뭘까요? 여기는 지금 제가 훈련 프로그램을 지금 여기다 옆에 오른쪽에 있는데, 기본 훈련이 있고 코구 훈련이 있고 포토 리딩이 있고, 그다음에 메모리즈 잉글리시 월드 해가지고 이제 영어 단어 외우기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로 이제 대부분 다 기본 훈련으로 다들 끝나요. 그 이제 기본으로 해서 뭐 기기를 사서 집에서 하든 뭐를 하든 기본 훈련을 해서 그렇게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이것만으로도 한 뭐 1년 360회 정도, 뭐 400회 정도 해도 충분히 만들어진다고 저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더하여 코그나 포토리딩이나 메모라이즈 잉글리시 워드 이런 것까지 같이 하면은 우리가 기억이 공고화가 딱 돼버려요. 기억의 공고화가 되면은 발달이 늦어진 아이들도 발달이 되어지는 거고, 또 노화가 진행이 돼. 우리가 25세가 되면은, 만 25세가 되면은 뇌가 노화가 된단 말이에요.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노화되는 현상을 어, 안 하게 만들어 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왜 이상하다. 나 왜 이렇게 기억이 떨어지지? 나 지금 왜 이렇게 건망증이 심하지? 라는 게 다 기억이잖아요. 기억만 강화시켜 주면은 어, 노화도 되지 않고 얼굴도 피부도 좋아지고 모든 게 다 괜찮아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뉴로하모니 훈련의 최종 목표는 여기에 지금 여기 전단지인데 보면은 학습 능력 향상, 기억 능력 향상,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게 최종적인 목표겠죠. 처음에 내가 집중력이 없던 게 집중력이 생기면서 기억력이 되면서 그다음에 학습 능력까지 향상이 되겠죠. 그게 우리가 뉴로 하모니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 네파에서 보다시피 주의 산만 뭐 충동적 뭐 성적 하위권이 됐던 게 조절 능력이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형태로 쭉 나아가진다는 거죠. 효율적인 뇌가 되고 정서적 안정이 되고 자기조절 능력 향상이 되고 뭐 대인관계 원만하고 성적 향상이 되고 건강한 눈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몇 회까지 하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까지 해줘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 다 사람들이 어떠냐 하면은 내가 1개월, 2개월 하고 나니까 우리는 이제 훈련을 하게 되면 처음에 상승 곡선을 쭉
꺼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꺼요. 그때까지 하고 아, 너 좋아졌다 하면서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거기서 정체가 되든지 안 그러면 약간 이렇게 쇠퇴가 돼요. 약간 꺾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훈련하면 쫙 올라가요. 또 꺾이고 이런 식으로 쭉쭉 올라가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내가 이제 더 이상 문을 그래도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좋아졌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좀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또 최종 목표는 뭐예요? 기초 율동이 분명하고 안정되고 건강한 뇌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기초 율동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눈을 감고 내가 어떤 상태에 편안한 휴식을 할 수 있는 상황.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나면 그 다음에 눈을 바로 떠서 바로 집중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몇 초, 한 2, 30초 지나서 내가 집중을 해야겠다. 집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집중만 되겠습니까? 기억력도 같이 되고. 그래서 요 기초 율동을 잡아주려고 우리는 최종 유로 하모니 훈련을 해서 최종 목표를 잡아준다. 물론 이거는 이제 성인 기준으로 해서 그럴 거예요. 유아는 아니죠. 유아는 또 세타파가 배경 뇌파니까 또 요거하고 뇌파가 조금 안정적인 뇌파가 좀 요거랑 좀 다른 의미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뇌는 기능적으로 분화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지금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hearing word, 그다음에 뭐 singing word, speaking word, thinking about word인데 이 다 같이 뭐 듣거나 보거나 말하거나 사고를 하거나 해도 다 뇌는 기능적으로 분화가 되는데 뇌는 한 곳에서만 절대로 저장이 되진 않아요. 여러 군데 다 예, 기능적으로 내가 기능적으로 분화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어, 되기 때문에 영역마다 거기에서 활성화되면서 저장이 다 되어요. 예를 들어 입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 피질이 활성화되겠죠. 내가 기억을 한다면 어떻게 되죠? 해마 기능이나 대뇌 피질이 활성화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활성화가 된 부분을 운동 피질로 인해서 이제 출력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뇌는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있지만 이게 다 통합이 되어야 돼요. 통합이 되면서 정보 처리하는 우리가 기초율동에서 몇 헤르츠, 뭐 10헤르츠, 뭐 9헤르츠, 1헤르츠라는 게 그게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가 다 아시다시피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 정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IQ, MQ, SQ 모든 게 다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정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 보기 때문에 뇌는 다 분화가 되어 있어도 할 일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학습을 결정짓는 것은 이제 신경망의 발달, 뇌 전체적인 신경망 발달, 피질의 신경망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피질과 시상의 신경망, 뭐 대뇌, 간뇌, 중뇌, 뇌간 연결 신경망, 뭐 감각운동 신경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상행 주의 과정, 주의라는 거는 우뇌가 우리가 뭐 뇌를 선택해 주잖아요. 우리가 뭐 그다음에 하행 주의 과정 이런 것들이 신경망 발달이 결정이 되는데 우리 그 뇌파에서 보시면 뇌파 이제 BQ나 뭐 측정하고 나면은 뭐가 있죠? 휴식 주의력 집중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주의력이 무슨 일을 하는 걸 다 아시잖아요. 운해잖아요. 그렇죠? 주의력이 그 운해가 하는 일이 우리가 마찬가지 주의 과정이잖아요. 주의를 기울이는 거. 모든 정보가 들으면 그 주의를 기울여서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 정보를 선택해 주는 일이 주의력이라는 거죠. 주의를 자, 기울여라. 거기에다가 이제 모든 혈액과 뭐를 모은 되죠? 나의 모든 기와 혈액을 거기다 쫙 몰아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집중력이 하는 일이잖아요. 좌뇌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좌우뇌는 이제 아시다시피 어떻게 한다? 따로 놀면 안 되겠죠. 협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협력이 된다는 게 우리 자원의 균형 지수에서 동시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일을 누가 해주나? 신경망이 해준다. 이게 이제 학습을 짓는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 넘어가면, 음.
자, 지금부터는 이제 사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제가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음, 지금부터는 조금 듣기 거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음, 저는 이제 이거 파나토스를 만난 지가 딱 올해 딱 10년째 접어들었습니다. 2015년에 제가 대구를 떠나서 이제 서울로 오면서 처음에 이제 와서 제가 어, 시작을 바로 이제 반학투수를 만난 건 아니지만 반학투수를 만난 지는 15년 12월에 만났으니까 그 전에 다른 걸 조금 이제 하다가 제가 왔어요. 맨날 뇌에 관한 일을 조금 했었어요. 하다가 이제 반학투수를 제가 넘어오면서 이제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네팔을 2016년도에 제가 네팔을 찍었었어요. 1년 좀 있다가 네팔을 찍었을 때 제 모습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벌어져 있더라는 거죠. 사실은 제가 파나토스 내과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는 사실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랬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영상에도 제 이야기를 올려놓은 게 아마 보신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여기에 기적이라는 말을 매일같이 해도 모자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지금 여기에 네파를 보이시지만 이 네파가 오늘 제가 3월 27일이라고 이게 지금 보이시죠? 25년 3월 27일 오늘 찍은 거예요. 오늘 찍은 거. 자, 이거 언제 찍었냐면 몇 시냐면 제가 점심을 먹고 나면 항상 잠이 와요. 저는 이상하게 점심만 먹으면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침에 출근 딱 하면 아침에 운동을 해요. 저는 저희 센터는 운동센터가 서 해동검도라고 검도 운동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30분간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1시간 센터로 넘어서 내 센터 넘어서 한 60분 정도 훈련을 해요. 그리고 오전 이제 훈련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하기 전에 제가 네팔을 이거는 이제 점심을 먹고 찍은 거니까 하기 전에 찍으니까 알파를 거의 알파가 없이 이렇게 행복한 뇌가 이렇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활성화가 되면 너무 행복하구나. 기출등을 많이 못 잡아줬구나 하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운동도 하고 훈련도 하고 넘어와서 제가 오후에 이렇게 그때 이제 밥을 먹고 나니까 잠이 너무 오니까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뇌파가 저는 항상 내가 막 이제 신경을 쓰고 힘들게 하더라도 다시금 네파를 찍으면 이 네파에서 더 이상 변하지 않아요. 물론 이거 오늘 찍었지만은 약간 가소성 때문에 요 3차원 그래 보면은 약간 좌운의 불균형은 살짝 있어요. 우뇌보다 좌뇌하고 그죠? 조금 있어요. 있지만은 어떨 때는 뭐 이 균형을 딱 맞게 또 떨어지고 해요. 하는데 그런 게 있지만 항상 이 네파에서는 크게 변하지는 않고 또 저는 지금 이 나이가 지금 제 나이 다 밝히기는 좀 그렇지만 60대가 좀 넘어갔죠. 그죠? 그렇지만 뭐 고지혈 약이라든지 뭐 이렇게 제 나이에 모든 사람들이 먹는 약 같은 거 한 개도 먹지는 않습니다. 뭐 조금씩 저거는 먹겠죠. 영양제를 먹습니다. 비타민 뭐 B나 칼슘이나 이런 거는 조금씩은 먹긴 하지만 먹지 않고 물론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안 먹고 훈련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게 뭐냐 하면은 제가 저 자신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는 내가 이 나이가 되어도 약을 먹지 않고 내가 건강하게 하루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일을 할 수 있고 참 지금이 되게 많이 힘들거든요. 저희 센터들이 회원들이 많이 오죠. 진짜 무리에 관한 일들이 많이 이렇게 퍼져 있다 보니까 저희도 훈련생이 많이 빠져나가는 훈련생은 있어도 들어오는 훈련생들은 진짜 지극히 드물어요. 즉 3개월 만에 딱 한 명이 4월에 온다고 지금 결제해놓고 가는 회원이 한 명 있어요. 그러고는 3개월, 4개월 동안에 회원이 한 명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가는 돈은 지출되는 거는 너무나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생돈 까먹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지만 뭐 그만큼 내가 부자도 아니고 그러면 또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지만 이 네파를 형성하고 있는 한 해 내에서는 절대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지 않아요. 받기는 받겠죠, 조금. 그렇지만 받지 않고 잘 나갈 수 있는 힘.
물론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아 나도 힘들어요.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왜 힘들게 해요? 본사에서 뭔가를 안 하냐? 좀 해주라.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저 그러지 않았어요. 뒤쪽에 제가 예전에 네팔을 보여드리겠지만 먼저 제가 좋아지는 네팔을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내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게 저는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먼저 보여드렸어요. 물론 여기 그 동시성계 보시면 0.364인데 저 0.9까지 나올 경우도 있어요. 오늘 어쩌다 보니까 이게 균형이 조금 안 맞아서 알파가 일관성 있게 지금 이렇게 상관 적인 면을 못 보내서 여기 지금 정서지수에도 보다시피 그렇잖아요. 짧고 이게 어 아리우로 그죠? 우네랑 자네가 저 다 짧아요. 그죠? 그럼 이것만 봐도 벌써 아 이게 일관성 있게 못 가고 있구나 하는 거를 느껴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9Hz라고 됐지만 지금 제가 10Hz예요. 10Hz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10Hz에서 더 이상 내려오진 않는데 오늘은 자네 쪽에서 아까 제가 점심 먹고 잠이 온다고 했잖아요. 여기 지금 세타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 이 이유는 제가 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점심을 밥을 먹는데 예전부터 이게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많이 안 씹고 꾹꾹 씹지 않고 그냥 넘기는 습관. 그것 때문에 제가 소화를 빨리 못 시키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횡격막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소화 그 담즙이 빨리 못 나오니까 아마도 그래서 산소 공급이 안 되거든요. 여기가 막혀 있으면 장 쪽이 막혀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잠이 좀 오지 않나. 그러면 제가 이제 운동을 하거나 훈련을 하거나 하면은 그때는 이제 훈련을 제가 저는 오래 했기 때문에 뭐 성장 훈련이나 호르몬 밸런스나 이런 걸로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잠이 또 각성이 싹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 훈련을 하고 내가 만들어진 사람들은 잠이 오다가도 밴드를 하고 훈련을 하면 잠시 잠깐은 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하면 할수록 잠이 깨진다는 거. 그러면서 밴드를 딱 푸는 순간에 뇌가 시원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 시원한다는 건 뭐죠? 각성이 된다는 거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매일매일 훈련은 하지. 처음에 한번 제가 파나투스를 만나서 한 2년간은 매일 했었어요. 토일은 안 했지만 금요일 계속 매일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한 뭐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그 정도는 해요. 영어 단어 외우기도 제가 한 그거는 한 이틀에 한 번. 뭐, 예. 왜냐면 아침에 뭐 일을 할 거나 뭐 일이 있으면은 못 하니까 일 없고 이러면은 제가 훈련을 이제 또 하는데 운동도 뭐 매일 하지는 못하고 한 주 3회 정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관리가 그렇게 일부러 관리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 스스로가 두뇌가 딱 잡혀 있으니까 네 요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알려주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 스스로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자, 이것도 제가 이제 S20으로 제가 이렇게 찍어 보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보세요. 한 1까지 거의 가깝게 찍었죠. 그죠? 찍고 11Hz에서 뭐 여기에 조금 낮긴 해요. 알파가 좀 낮긴 하지만 그다음에 밴드별 비율에서도 이렇게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 요거는 제가 뭔가 하면은 한 번은 제가 뇌를 이제 훈련 중에 뇌파가 그날은 너무 훈련이 잘 돼서 머리가 훈련한 중에 계속 머리가 시원한 느낌을 계속 받는 거예요. 이건 무슨 느낌이지 하고 그날 제가 훈련하면서 이거를 딱 열어봤어요. 이런 훈련 중에 내가 계속 시원한 느낌이 들고 막 또 박하사탕 먹으면 시원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걸 받으면서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뭐지라고 해서 그런 걸 가끔씩 열어보거든요. 열어보면 이런 뇌파가 딱 나오더라고요. 자, 여기서 혹시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걸 느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보시면은 세타, 세타와 자, 요 부분 내유안에 보면은 끝에 제일 위에 여기는 세타예요. 여기 평면으로 제가 보기 좋으라고 평면으로 제가 갖고 왔는데 여기 초당에 보면 여기 앞에 요 앞에 초당이에요. 초당을 보면 이쪽 부분 내유안이 이쪽 부분 여기 집중력이잖아요. 저베타예요. 그러다가 쫙 올라가 버려요. 갔다가 SMR로 넘어가더라고요. 자원에다가 마찬가지로 활쏘기는 내유안은 그랬는데 활쏘기는 계속 이걸로 그냥 세타와 SMR만 쭉 연결되어 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행성기억으로 넘어오니까 초반에는 세타와
저베타 하더니 로우 베타에서 SMR로 넘어가더라고요. 자, 캐논도 하니까 그대로 SMR, 세타와 SMR만 넘어가고요. 자, 두더지 잡기, 우리 두더지 주의력 훈련 있잖아요. 그거 하니까 처음에는 집중력, 그 SMR파로 쭉 세타와 SMR 넘어오더니 그 다음 또 저배타로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었어요. 제가 한 번은 요거 그대로 박사님한테, 박병훈 대표님한테 보내봤어요. 대표님,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랬더니 너무 훈련을 너무 잘해서 그렇다고. 혹시 이게 왜냐하면은 저베타랑 SMR이랑 이게 번갈아 가면서 어, 돼 있잖아요. 저는 훈련 모드가 집중력이거든요. 그러면 저베타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SMR도 나오더라고요. 훈련 중 뇌파에 이게 이렇게 나오면서 이런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내가 훈련을 정말 이완 집중을 잘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 두뇌가 그렇게 훈련 중인데도 시원하게 됐구나. 그래서 그거였구나. 알았었어요. 대표님이 아주 훈련 도중에 훈련을 너무 잘했다고. 근데 대표님한테 보낼 때는 제 거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우리 센터에 그냥 그 나이 많으신 분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라고 보내 제가 그러다 참 부끄러워서 말 못해서 그렇게 해서 보는데 제가 오늘은 이걸 이제 알려드리려고 제 거라고 밝히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센터다 보니까 훈련 중 뇌파를 S는 훈련 중 뇌파를 열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 수가 있었는데 S20은 아마 거기에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훈련 중에 내 판을 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밴드 그 보는 그 법 있잖아요. 그게 어느 쪽으로 하면 훈련이 잘 되고 20%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훈련하면서 느껴져요. 훈련이 잘 되면 내 두뇌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된다라는 거를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자,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제 처음 2016년 그때가 9월이었을 거예요. 9월 26일이라고 돼 있네요. 이렇게 내파가 됐어요. 물론 이거부터 자, 여기서 지금 살펴보시면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자, 정서지수 여기에는 지금 위에 뭐 비록 짧지만 좀 길게 나올 때도 있긴 한데 짧지만 위에 억제성이 조금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억제성이 거의 없어요. 완전 흥분성만.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었어요. 이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대구에서 제가 많이 힘들어서 제가 모든 걸 이제 전에 하던 일을 다 접고 한숨에 접고 제가 내각을 공부를 했었어요. 그 전에 이 네팔을 만나기 전이다 내각 공부를 하면서 이제 내각을 공부를 하면은 내 두뇌를 알기 위해서 뭐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찾다가 바낙토스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을 만나면서 대표님을 만나서 제가 바낙토스를 했던 이유는 대표님이 철학이 너무 괜찮았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사업 설명회를 하는데 제가 그때 서대문구 그 옆에 약사신협이랬는데 거기 가서 사업 설명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우리 미국에서 스카웃을 했는데 안 가고 우리 한국에 남았던 이유가 나는 우리 애국자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을 건강하게 살리기 위해서 나는 한국에 남기로 했다. 미국 가면 스카우트에서 돈을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저 신경도 덜 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남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그 당시에 했었어요. 그래서 그 말에 제가 꽂혔어요. 야, 이분이면 내가 믿고 뭔가를 해낼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딱 들어서 제가 그날 사업 설명회 가자마자 그냥 믿거나 말거나 하고 참석하려고 갔는데 그 말에 제가 완전 꽂혀가지고 바로 센터 계약을 했어요. 네, 센터 계약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긴 했어요. 그때는 인천 남구에서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제 요 정서지수 보세요. 완전 진짜 운해 쪽에 흥분성이 얼마나 많이 몰리면서 이게 열이 펄펄 끓었어요. 이때 당시에 열이 막 이렇게 심장이 뜨겁겠죠. 이러면 심장이 열이 위로 올라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요때 당시가 제가 갱년기도 함께 같이 했을 무렵이었었어요. 근데 저는 갱년기는 모르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 갱년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그때가 50대 중반 정도 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에 저를 딱 생각했을 때 어떤 상태였냐면 아마 대표님도 아실 거예요. 본사 옥션만 가면 저 목소리 있는 대로
큰 소리 치면서 막 뭔가를 얻어내려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슈퍼바이저도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뇌파 분석을 해서 알려면 뇌파 분석을 하려면은 대표님한테 밖에 매달릴 데가 없었어요. 워크샵 때마다. 저희는 대면으로 워크샵을 했거든요. 그때는 하면서 이제 각 센터마다 다니면서 하고 본사에서 하면서 무조건 뇌파 찍었는 거를 갖고 가고 뇌파 분석한다면 대표님한테 막 매달리면서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그것도 큰 소리 치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해서 열심히 이거 살리려고 이걸 하기 위해서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떤 센터장이 저 나중에 이야기를 예담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는 말이 센터장님 그때 왜 그래 화가 많이 난 사람처럼 그렇게 흥분을 하고 그렇게 저 사람 뭐지라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이 상태였기 때문에 정서지수 이 상태 얼마나 많이 흥분이 되었으면 그리고 잠을 잘 잤겠습니까? 기초율동 소실률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수면 파동이 다 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는 여기 이제 앞에 세타파가 없어요. 알파 발생빈도 없었어요. 여기는 이렇게 나오지 않아서 뭐 세타가 얼만큼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물론 높죠. 이쪽에 보면은 그죠? 음, 여기 보면은 뭐 동시성의 자원의 균형 지수에 보면은 당연히 세타고 델타가 다 높은 거잖아요. 뭐 델타는 아니더라도 세타가 이렇게 높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항상 긴장을 하면서 살아갔는데 저가 훈련을 하고 이제 센터를 하면서 이제 그 훈련에 있어서 저는 이제 많이 다운돼 이제 조금 얌전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아직까지도 뭐 흥분이 돼서라기보다는 경상도 그 환경적인 요인, 경상도 사람인지라 조금 이렇게 소리가 좀 높기도 하고 좀 그런 편이에요. 제가 그거는 뭐 태생이 그런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만들어진 태생.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요즘에는 웬만해서 화를 낸다기보다는 목소리가 좀 커지다 보니 화났나요? 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대면을 보면 저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금방 화가 나더라도 빨리 전환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내력이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거. 저 예전에는 정말 화로 살았습니다. 진짜 진짜 화밖에 안 남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 뭐 남하고 싸울 일은 없었지만 항상 조금만 하면 일단은 감정이 올라오는 거. 그걸 제가 잡기가 참 힘들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센터에 있는 아이들, 자, 제가 우수한 아이들, 일반적인 아이들은 충분히 할 기회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접어두고요. 저희 센터에는 우수한 아이들, 하고 일반적인 아이 반, 그리고 이제 장애를 가지고, 뭐 저는 장애라고 말은 하지 않고, 이제 특수적인 아이들이라고 해요. 특수적인 아이들 반,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제가 훈련을 시켜보니까, 이건 제 성격이겠죠. 일반적인 아이는 일반적인 아이들, 우수한 아이는 우수한 아이들을 힘들어요. 걔들 훈련시켜 그냥 지들이 알아서 훈련은 잘해요. 그냥 뭐 세 사람, 네 사람 한 훈련실에 들어가서 그 훈련 일지 주고 너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애들 알아서 하긴 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언제든지 자기 조절력으로 해낼 수 있는 힘이 우리가 네팔을 한 달마다 찍지만 어머니들이 만족할 만큼 그렇게 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일반적인 아이들은 훈련하러 와서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건 하지만 엄마들과의 상담에서는 참 어려워요. 어느 만큼 좋아졌죠? 어떻게 해죠? 표시가 잘 안 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집중 안 됐던 게 자꾸만 집중은 되지만 일반적인 엄마들은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기대치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엄마들 상담을 하면서 그거를 3개월 유지하고 3개월 계속도가 1년, 2년 해 나가는 거는 정말로 얼마만큼의 그 공을 들여야 되는지 몰라요. 진짜로.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만 그 반면에 이 특수적인 아이들은 훈련시킬 때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훈련을 1대1로 다 해야 되거든요. 1대1로 딱 잡고 앉아서 아이들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절대로 가만히 안 있습니다. 소리 내지 움직이지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난리도고 그러다가 S20은 조금만 움직이면 S20 이 불 꺼집니다. 그리고 막 이거 자 뭐 진짜 아이들하고 그리고 또 S20은 조금만 긴장을 해도 애들이 머리 아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자기 의사 표현이 있는 애는 하지만 모르는 애는 못 해요.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인 내가 알아서 이 아이가 어떤 표정을 떼고 이 아이가 어떻게 어, 음성으로 이야기를 하지 말을 언어가 안 되는 애들은요 행동으로 보면서 그걸 알아차림을 해줘야 돼요. 힘들지만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기들이 스스로 훈련할 수 있을 때가 되면은 조금 이따가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그때가 되면 괜찮아요. 정말로 재미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나름대로 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여기 제가 자폐 스펙트럼 지적장애 2급, 3급, 자폐 1급이라고 했는데 자, 요런 아이들이 저는 지금 한 명, 이 아이 중에 무수한 아이들이 있지만 시간상 제가 한 명하고 한 세 명 정도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또 그 다른 아이들은 또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공부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아이냐면 자폐, 자폐 스펙트럼의 지적장애 상급을 가진 아이예요. 지금 중학교 3학년. 저희 센터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왔어요. 2010년 11월에 와서 지금까지 다녀요. 이 아이가 은평구에서 넘어오거든요. 저희 센터에. 저기 강서잖아요. 은평구에서 넘어오는데 그때 당시 이 아이가 어디에 다녔냐면 저희 센터 오기 전에 다른 센터에 6개월을 다녔대요. 그 어딘지는 말씀을 어머니가 안 하셔서 저도 몰라요. 그 어디서 어느 구에, 어디에 있다가 왔는지, 이분도 고향은 대구예요. 대구인데, 어쨌거나 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자폐랑 그다음에 지적장애 상급 진단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때는 이 아이가 거의 감정 조절도 안 되고 뭐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랬는데 엄마가 어느 순간 우연히 찾다가 뉴로 피드백 훈련을 하면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이 엄마가 이제 시작을 했대요. 그때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저희 11월에 왔으니까 그 전이면은 6개월 전이잖아요. 그러면은 어 한 5월, 4월 이 정도 되겠죠. 그죠? 그때 시작해서 했다가 거기에서 뭐 변동상이 생겨서 저희 센터를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저희 센터 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 아이가 뇌파가 조금 이제 다른 데서 하고 와서 보니까 왔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그다지 나쁘지는 않았어요. 안 왔지만 지금 제가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가 지금 자폐 스펙트럼에다가 지적장애 상급인데 지금 정상 범주까지 넘어왔어요. 그래서 수학도 어떻게 됐냐면 초등학교 6학년에서 1학년, 중학교 1학년을 넘어가야 가야 되는데, 공부는 그때 제가 신경 안 썼어요. 중학교 올라오면서 지금 이거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을 이 아이가 넘어가는데, 공부는 어머니 어디까지 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묻지도 않았어요. 우리 시장님이 자꾸 저보고, 원장님 이 아이 좀 공부가 안 된대, 공부가 거의 안 한대요. 그 어떤 단계라고 하던데 이러니까 실장님하고 어머니하고 자주 소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어떤 상태인데요 이랬더니 이제 수학 구모님과 뭐 학습지를 하는데 세 자리 더하기 한 자릿수 그거밖에 안 한대요. 책은 읽지만 원장님 조금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얘가 이제 학습량에 있어서는 그게 그렇게 지능에 있어서는 넘어왔어요. 정상 범주 넘어와서 이렇게 일반 아이들 지금 중학교 3학년이니까 중학교 공부 다 하거든요. 수학 빼고 수학은 안 돼요. 수학은 그래서 제가 잡아주려고 초등학교로 용어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영어도 그 뭐 중학생 영어도 거의 되진 않지만 이렇게 단어 보셨죠? 이런 단어 이 단어 가지고 외워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언어 어휘력 테스트 치면은 충분히 하고요. 영어도 이 짧은 영어를 자기 혼자서 어, 해석해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능력까지 봤어요. 그리고 문법도 이제 EBS 방송을 보고 문법 공부를 시키고 있거든요. 다요. 근데 이 아이 친구가 원래 운의 기억이 조금 있었던 아이였어요. 아이인데 훈련을 시켜준 게 영어 훈련까지 다 하거든요. 지금 영어 훈련 중학교 3학년 과정을 하고 있어요. 영어 단어까지 다 하니까 기억력이 강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강화를 되면서 모든 게 이제 되는 건 다 학습적에서는 공부에 대해서는 되는데 아직까지 모자란 게 뭐냐면 이 아이가 특수적인 자폐 이 상황을 두고 그렇게 이 아이 여기 보면은 어
지적 상급, 자폐, 수면증, 뇌전증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고지혈도 있어요, 이 친구는. 약은 먹을 정도는 아닌데 고지혈까지 있는 아이예요. 이런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공부까지 하려면은 어떤 상황까지 되겠어요? 뉴로 하모니 훈련의 덕인 거예요. 저 공부를 아까 제가 앞에 보여준 그 학습 공부까지 할 정도까지 됐을 때는 지금 중학교에서 일반반에서 공부를 해요. 이 친구가. 일반반에서 학교 담임 선생님, 중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이 엄마한테 하는 말이 공부 못하는 애들, 일반적인 아이들 공부 못하는 애들보다 얘가 낫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엄마가. 그래서 저한테 와서 사실 이 엄마 제 인터뷰 따고 싶어요. 근데 엄마가 거기에 응하진 않아요. 제일 답답해요, 제가. 이 엄마도 알아요. 나의 수고, 롬, 그리고 아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좋아진 거. 근데 알고는 있는데 엄마가 아직까지 뭐가 염려가 돼서 안 되냐면 이 아이가 완전하게 일반적인 아이들처럼 이제 친구들과의 소통 관계 이거는 교육을 안 배웠단 말이에요. 훈련이 반복 학습 훈련이 안 되어지고 그 공부하는 데만 신경을 써줬다네. 근데 지금부터는 제가 그것도 같이 아이한테 해주고 있어요. 자, 친구들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명령조로 이야기하면 안 돼. 얘는 언어가 되게 잘해요. 말도 정말 잘하고요. 언어도 고급 언어까지 구사할 정도거든요.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그렇게 해 나가면서 이제 관계, 대인 관계가 조금 어려워요. 어렵고 처음에는 뭐 이게 버스를 엄마랑 같이 지하철 타고 오거나 이러면 남이 자기를 보면은 왜 저 사람이 나를 봐? 이 정도로 이게 조금 불쾌한 느낌을 막 가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하고 그랬대요. 근데 지금도 많이 줄었어요. 그랬던 건 왜냐면 내가 어머니한테 계속 그거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 교육시키지 않고 훈련만 시킨다고 모든 게 되는 것 같으면 어머니 저희들 정말 저도 좋겠습니다. 아니라고 어머니도 훈련시키지만 저희도 교육을 시키면서 이거를 훈련해 나가야 된다. 뇌 훈련도 하지만 나머지 훈련을 시키면은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면은 거의 다 일반적인 수준의 아이로 돌아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보면은 20년 11월에 왔을 때는 이미 다른 센터에서 하고 왔는 뇌파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 아이가 뭐가 높죠? 흥분석이 이 아이도 아직까지 높아요. 그죠? 흥분석이 되게 높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자, 12회 훈련했어요. 12회 훈련도 여전히 흥분성이 높아요. 그죠? 마찬가지 이 친구 동시성은 되게 높아요. 0.7, 0.6, 이런 거는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44회, 144회 정도 하면 한 12개월 주사위 했거든요. 하면은 이때는 어떻게 됐어요? 억제성과 흥분성이 아직까지 긴 박대는 있지만 이제는 조금 이게 균형이 맞아. 내가 감정이 조절이 안 됐던 게 흥분을 막 지금 제가 이번에 이 아이 거를 뇌파를 다 열으면서 다시금 살펴보면서 맞는 그대로 맞더라고요. 이 친구의 이때 12개월쯤 되기 전에 이때랑은 확연하게 다르더라고 행동하는 게 억제 뭐라고 이야기하면 막 화만 막 냈던 애가 자기 말만 맞다 그러고 나만 맞다. 왜? 남의 말도 안 들었어요. 근데 요게 딱 시작이 되니까 남의 말을 들을 경청이 되더라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는 뇌파를 찍어서 정서가 되게 중요해요. 정서를 보고 그 아이 판단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지도해야 된다는 것도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2년 5개월 됐을 때 이제 약간 자, 그러면 얘가 중학교 1학년, 2학년이 되었을 때 어떻게 돼야 되죠? 이제 중학교 2학년 사춘기 시냅스 가지치기 사춘기가 일명 사춘기라고 하죠. 그때 되면 이 아이는 막 감정 조절 안 되고 그래야 되잖아. 뇌파는 여전히 이렇게 뜨고 있어요. 물론 이거 뇌파가 뜨면은 뭐 음, 다른 거 볼 필요 없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지금 긴장을 해서 그런 거잖아요. 뒤에 잡하잖아요. 그죠? 요 지금 줄이 쭉쭉쭉쭉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거는 아니라고 하진 않아요. 베타 쪽이 아직 뭐 이게 그래도 뭐 베타가 막 다 떠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이 뇌파는 이렇게 낮지만 이 지수를 바라보면은 이 지수가 이 아이하고 그냥 매칭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보니까 근데 이 상황인데 이 친구가 아까 제가 수면증 내전증이 있다고 수면증 내전은 저희 뇌파를 찍어서 뉴로스펙을 찍어도 표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병원 가서 수면 뇌파를 찍으니까 그 내전증이 있더래요.
근데 요게 얘가 심하지 않다 보니까 막 뭔가 집중을 쫙 하면 자기도 모르게 툭 쓰러지는 일이 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걱정을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에 2023년도인가 그렇게 중학교 1학년 정도 됐을 때죠. 됐을 때 아이가 제가 어느 날 물었어요. 엄마한테. 어머니 요즘도 얘가 집중을 하면 좀 뭐 이래 쓰러지거나 그렇게 합니까? 머리가 아프다고 두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그 원장님이 안 물었으면 몰랐다. 원장님 물으니까 알겠네요. 요즘은 그런 게 잘 없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렇다는 거는 뇌전증이 점점 이제 그런 상황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병원 가면 살짝 있다는 소리는 들었대요. 예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그런데 올해 25년 2월에 가서 네팔 아산병원 다니거든요. 찍었는데 정상으로 왔대요. 그래 그날 2월이나 3월인가 보다. 얘가 3월 중3 올라왔으니까 센터에 오자마자 저한테 막 달려오더니 원장님 하니요. 그러게 왜 이러니까 저요 병원 가서 정상이래요. 저 괜찮대요. 막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애가. 그래 그날은 엄마가 안 오고 애 혼자서 은평구에서 지하철 타고 저희 센터에 온 거예요. 얘가 어느 날 갑자기 지하철 타고 센터로 오는 거예요. 갈 때는 엄마가 데리러 와요. 데리러 오거든요. 그래 같이 가고. 그리고 기차를 타고 대전까지는 자기 혼자서도 가게 만들고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게 바로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훈련. 올 2월 달쯤에 제가 S20가 찍었는데 아직까지도 뇌파는 많이 지금 뭐 완전하게 뭐 안정됐다라고는 말은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앞에 베타 쪽하고 알파를 만들고 이 친구가 아직까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눈을 감고 뜨면 우리가 바로 알파 소실이 돼야 되는데 블로킹이 안 이루어지고 저거 알파 블로킹이 안 이루어지고 계속 그거 알파파가 좀 나와요 어디까지나 그러다가 좀 사라졌다가 이렇게 있어 그런 걸 보면 아직까지 아이가 좀 멍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건 있어요 가끔씩 멍할 때가 있고 공부를 가리키다 보면 눈은 뜨고 있는데 뭔가 보는데 멍해져요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거든요. 많이 줄었지만 예전보다.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 그런 게 간혹 보이긴 해요. 그런 거 보면 여기 보이다시피 알파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훈련을 시키면서 이제 하면은 그것도 이제 점점 없어진다라는 거를 저는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4년 3개월 정도 지금 했는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제가 하면서 기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훈련 모습 조금 이따가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저희 1시간밖에 제가 주어진 시간이 없어서 어, 이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인데 21년 9월부터 해서 지금 25년 3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앞전에 왔던 그 친구랑 초등학교를 같이 다녔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자폐 1급의 지적 2급이에요. 음. 자폐 1급의 지적 2급인데 말이 안 돼요. 아직까지. 말을 이제 겨우 되는데 처음에는 말도 못하고 거의 진짜 걷는 것도 뭐 비틀비틀거리면서 저희 센터 처음에 왔을 때는 그랬었어요. 이 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 이때가 6학년이었었거든요. 지금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원래 고등학교 1학년 입학을 했거든요. 됐는데 이제는 말을 하려면 안녕하세요 이거 아직 지금 요거보다 조금 어눌해요. 그렇게 하고 뭐 너 누구야? 그러면 자기 이름 밝히고 나는 누구야 하면 쌤 이 정도 뭐 이제 간혹 그런 말 정도밖에 지금 아직까지 못해요. 그런데요 듣는 거는 다 돼요. 자기 듣는 거 자기 의사 표정 모든 거 얼굴 표정까지 다 자기 표현을 다 해요. 다 알아듣고 이 친구가 지금은 D2 그러고 엠백 원, 엠백 2 말고 엠백 원의 원을 해요. 그리고 스트룹까지 해요. 이 스트룹은 물론 글씨를 잘 모르니까 색깔만 보고 눌러 하니까 기억이 있으니까 빨강, 노랑, 파랑, 초록을 얘가 알아서 색깔 빨간색 하면 빨간 거. 처음에 물론 안 됐겠죠. 지금은 이제 훈련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눌러요. 그런 식으로 얘가 하면서 D2도 여기에 있는 걸 똑같이 있는 걸 찾아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못 찾았겠죠. 이제 훈련이 돼서 자, 똑같은 거 찾으세요. 똑같은 거 제가 계속 옆에서 이제 해주면은 피드백을 해주면은 알려주면은 자기가 가서 천천히 가서 이렇게 자, 요거 기억하세요. 여기 있는 거 똑같은 거 찾아야 돼요. 기억하세요. 가면서 쭉 가서 이렇게 해서 탁 누르는 거. 어떨 때는 가끔씩 집중이 안 되면은 다른 것도 누르기도 하지만 그런 형태로 자
되어져 가고요. 자, 중학교 2학년 이 아이는 언어가 해요. 근데 이제 발음이 어, 어떤 거냐면 우리 왜 받침 있는 거 있잖아요. 그 글은 그런 받침은 잘 못해요. 못하고 뭐 예를 들어 귀신의 집 하면 기시의 지 기시의 지에 갔다. 집에 갔다. 이래 못하고 지에 갔다. 뭐, 그 처음에 기시의 집 해가지고, 저 학교에서 귀신의 집에 갔나 봐요. 근데 나한테 기시의 집, 기시의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날 저 곤욕을 치렀습니다. 나중에 엄마한테 물을게, 귀신의 집에 갔다 왔다. 이렇게 처음에 시작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예, 그 발음 있는 거를 짤막한 발음은 하는 걸 좀 제가 이제 알아듣고 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24년 3월 5월에 왔으니까 이제 10개월 됐잖아요. 이 친구도 지금 D2 엠백 엠백원은 안 하고 그 뭐야 저 스트롭 그 두 개는 인지 훈련 하고 있어요. 물론 나머지 뭐 성장 훈련에 뭐 기본 훈련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억력 훈련도 두더지 기억 이렇게 행성 기억은 아직 못 해요. 아까 지적 1급 한다는 고등학생 걔도 두더지 기억을 해요. 두더지 기억 5개까지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하면은, 자, 요거는 PPT 자료는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고요. 제가 질의응답은 제가 조금 있다가 몇 가지 조금만 보여주고 제가 받을게요. 잠시만요. 음, 잠깐만요. 훈련하는 모습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음, 혹시 보이십니까? 얘가 고1 그 제가 여기서 우웅 소리 나서 제가 약간 소리는 조금 줄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훈련하고 있어요. 네, 천천히 갑니다. 아주 천천히. 물론 제가 하고 나면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좀 얘가 글씨를 좀 알으라고 빨강을 누르고 나면 제가 빨강이라고 알려줘요. 그 다음에 또 얘가 초록을 딱 눌러서 동그라미가 나오면 초록이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 투투 하는 거를 어, 중학생 그 디투투는 없나 보네요. 중학생 제가 디투투만 지금 보여드릴게요. 보이실까요? 예. 자, 여기 이 학생이 아까 24년 5월에 와서 지금까지 한다는 아이. 자, 자기 혼자 스스로 찾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잘 못 찾으면 아래쪽에 있다라는 말, 그런 말은 제가 좀 언급을 해줘요. 힌트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훈련을 이루어지고요. 이제 엠백원은 우리가 왜 도형이 빨간색이 나오면 빨간색 도형이 나오면 세모가 같이 나오면 O 누르는 거고 세모 동그라미 나오면 다르면 X 누르잖아요. 이제 아까 지적 1급 자폐 지적 2급에 자폐 1급이라 고등학생이나 그 친구도 엠백원을 하거든요. 하면 그냥 이렇게
봐서 하라고 하면 잘 못하고 제가 소리를 들려주면 지금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소리를 들려주면 해요. 자, 동그라미 동그라미 자 앞에 동그라미 나와서 뒤에 동그라미가 나오면은 동그라미 오 눌러야 돼. 이렇게 하면 자 동그라미 동그라미 하면 오를 눌러요. 듣기가 되니까. 그 다음에 어, 별 네모가 나왔어요. 별이 나와서 같은 게 나오면 별이야 하면은 동그라미 누르는데 별 네모 하면은 자기가 X에 눌러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집중을 하면 그거 잘해요. 60개를 하는데 정말 잘해요.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하고 나니까 얘네들이 빠르게 간다서 저는 잘 모르죠. 엄마가 어느 치료 같은 데 가면 왜 얘가 기억력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라는 소리를 자주 듣네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이 이 엄마는 주 5회 오거든요. 주 5회 오는데 엄마가 제일 1순위를 뉴로하모니 훈련을 1순위를 주고 있어요. 어, 왜? 좋아진다는 거를 어느 치료나 얘가 또 이제 음악을 노래를 부르러 가요. 뭐 비록 말은 못하지만 음성 그걸 하기 위해서 노래를 배우러 가고 하면은 어 자기 할 일을 다 예전에는 자기 잘 뭐 어디 찾아가는지도 몰랐는데 요즘에는 자기 찾아가는 자리도 다 알고 이런 걸 자기가 해낼 수 있는 일은 자기가 알면서 그렇게 해 나간대요.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어머니가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어집니다라는 거를 어머니가 알아서 너무나 지금 저는 이것만 아니면 안 돼요 하면서 완전 어머니가 완전 맹신하듯이 계셔요. 그래서 왜냐면 좋아지니까. 애가 좋아지니까 보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1대1로 들어가지만 이제 자기 혼자 하는 거는 활속이라든지 기본 훈련은 혼자서 해요. 혼자서 하고 두더지 기억 같은 거는 이제 한 개 누르면 1, 2 할 때는 1, 2 하면은 자기가 1, 2 눌러요. 자, 1, 2, 3 나오면은 첫 번째, 두 번째를 1, 2, 3 하면 내가 불러주면 1, 2, 3 누르고 이렇게 해서 5개까지는 해요. 두 번씩.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10분 더 일찍 마쳤는데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그 여쭤보고 싶은 점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센터장님, 센터 하시고 계시는 센터장님들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하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훈련을 뭐 이렇게 그 하실 수 또 시켜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안내해 뭐 어떻게 안내해 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있으면 물으면 제가 아는 데까지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없으면 어 그냥 마치는 걸 하고요. 어떻게 뭐, 이 사례를 듣고 다들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제 박미수 센터장님 이제 그줌 강의를 몇 년째 듣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뉴로 하모니, 뉴로 피드백계의 무게감이 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음, 거인? 좀 이제 그런 느낌까지 받았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고요. 여기까지 네. 하고 뭐 예. 강서센터 하면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오늘 채팅창으로 예, 박미 센터장님한테 한 말씀 해주시고 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한 시간 동안 강의해 주신 박미 센터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치도록 부족했지만,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저도 열심히 해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평안한 밤 되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